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2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공부를 잘해도 의대를 가지 않고 공대 간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지금 대학교 1학년들, 그러니까 2022학년도 입시죠. 1학년들, 특히 이과 학생들은, 고3 때 이과였던 학생들은 이제 의대, 치대, 약대 또는 한의대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았죠. 대학원 체제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공부를 잘하는 이과생들은 뭐 수시나 정시를 통해서 여러 군데 합격하는 그런 영광을 누릴 수 있는 해였습니다. 물론 뭐꼭 지금만 그런 것은 아니고 직업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과 계열에서 공부를 어느 정도 한 학생이라면 뭐 1학년 때부터 의료계열, 특히 의대, 치대, 약대를 목표로 공부한 학생들이 많습니다. 목표를 정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목표를 정하고 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지만 그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 바로 밑에 대학에 갈 수도 있고, 아무튼 뭐 공부를 잘하든지 못하든지 간에 대학 입시에서 목표를 정하는 것은 또는 저학년 때부터 정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죠. 목표를 정해서 과정을 잘 이겨내고 좋은 성취를 얻었다면 그야말로 성공이죠. 입시에서는 사실은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학생이 가장 좋은 대학 또는 가장 좋은 학과를 진학을 하기 위해서 목표를 세웠다고 해요. 그런데 그 학생이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없는, 그러니까 공부 뭐 중위권이나 하위권 입장에서 보면 400점 만점이다라고 할 때 380점 얻었다. 그러면 굉장히 나름 고득점이죠. 그런데 그 고득점을 얻었지만 상위권 입장에서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는 점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위권이나 하위권 입장에서는 380점 맞았다, 390점 맞았다 그러면 엄청나게 잘한 거죠. 그런데 그 고득점을 얻은 학생이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뭐 한 문제 차이로 예를 들어서 못 갔다라고 한다면 그 380점이나 390점이 결국에는 그 해에는 의미가 없는 점수가 되는 겁니다. 오늘 소개할 학생은 내신 이과 학생이었는데요. 내신이 5학기, 그러니까 1학년 1, 2학기, 2학년 1, 2학기, 3학년 1학기, 5학기 동안에 1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과 상담을 할 때 2학년 말 때 제가 상담을 했는데요. 제가 이제 물었죠. 너는 보통 이과에서 내신 1등이면 뭐 의료 계열로 진로를 밟을 텐데 너는 왜 의대를 안 가고 공대를 가려고 해? 제가 이렇게 질문을 했죠. 그랬더니 그 학생은 자기가 판단할 때는 의대가 좀 맞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부모님은 어떻게 생각하셔? 그랬더니 부모님은 어, 의대 쪽을 많이 생각하시긴 한데 그래도 제 의견을 많이 존중해 준다. 이렇게 학생이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뭐 10명이면은 거의 10명 대부분의 학부모님들이 나름 좀 공부를 잘하면 의대를 진학시키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시죠. 그런데 이 학생의 경우에는 본인도 의대를 원치 않았고 또 학부모님도 의대를 갔으면 좋겠는데 결정적으로는 학생의 판단에 맡기겠다. 뭐 이런 입장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그 학생에게 그래,
꼭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꼭 의대를 가는 건 아니다. 의대를 진학을 해가지고 또 중도에 탈락하는 그런 학생의 비율도 늘어나는 추세에 있고, 또 공부를 잘한다라고 해서 무조건 의대 상향이 맞다 이렇게 일반화시키는 것도 말이 안 된다. 그런데 일단 너 경우에는 공대를 간다고 하니까 너 분야에서 그야말로 최고 대학을 가서 그 분야에서 너가 또 좋은 역할을 한다면 오히려 너 에너지를 제대로 발휘하는 격이 되기 때문에 너에게도 좋고 또 뭐 국가 사회에도 더 좋지 않을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그 학생은 3학년 1학기 때도 좋은 성적을 거두어서 내신으로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학생의 사주를 통해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지만 대부분 아이들이 의대를 지나가는데 왜 이 학생이 의대를 지나가지 않고 공과대학을 갔는지를 보겠습니다. 이 학생의 사주는요, 기묘, 병자, 경신, 이모, 이렇게 구성된 사주입니다. 일단 이 학생의 공부 에너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일단 학생의 학업 역량을 평가할 때 제가 1번부터 한 것이 수능을 잘 볼 수 있는, 물론 학교 내신도 중요한데 결정적으로 수능을 잘 봐서 수시에서 최저 등급을 맞추거나 아니면 정시에서 점수가 좋으면 이제 정시로 진학을 할 수 있죠. 그래서 결국 대학 입시라고 하는 게 내신만 좋으면은 좋은 대학에 간다가 아니라 결국 수능을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수능을 잘 보려면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두뇌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지금까지 쭉 봐본 걸로 보면은 결국 특수한 머리 구조, 그게 겁재천사를 저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의 경우로 본다면 일단은 기묘년에 태어났기 때문에 묘를 기준으로 한다면 해묘미 삼합을 기준으로 했을 때 신유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경신만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경신이 이제 겁살이 되죠. 그리고 지금 병자라고 하는 간지가 보입니다. 병자 간지는 병이 인호술 삼합이죠. 그렇게 보면 병자는 잿살 간지에 해당이 됩니다. 물론 여기 연에 있는 기묘 간지도 잿살 간지에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경 이렇게 하게 되면 인성이 있어서 나름 수용력도 좋고 뭔가 학교 생활에서 선생님들의 기용을 많이 받았던 그런 학생입니다.
그리고 예, 지지 흐름을 보면 지금 자월에 태어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시간의 흐름을 연에서 시로 생각한다면 연에 어떤 금기가 있어서 금기가 자수에 풀리고 그 다음에 자수에서 목을 내놓고 목에서 화기로 확산하고 이런 에너지 흐름이면은 시간 흐름대로 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주를 보면 자월에 출생을 했습니다. 자월에 출생을 해서 경금과 자월의 경우를 보면 일단은 경금은 여름의 열매인데 자월에 출생했기 때문에 시절은 맞지 않죠. 네 번째, 시절은 맞지 않는데 자월에 병화가 있기 때문에 시공은 적절한 그런 사주 구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금이라고 하는 경신금이 원래는 연에 있을 때 경신 또는 신유가 연에 있을 때 그 금기가 자수월에 풀리고 다시 일간의 목으로 나오고 다시 화기로 확산하고 이런 구조가 되면 좋겠는데 여기 사주의 흐름을 잘 보면 오히려 시간에서 연으로 흐르는 그런 구조죠. 오화가 신금을 자극하고 그러면 자수에 풀려서 묘목을 향하는 이런 구조입니다. 어쨌든 지지 흐름이 연에서 시로 흐르든 또는 시에서 연으로 흐르든 흐름이 순차적이면 일단 좋은 구조가 됐죠. 그런데 이 경우에는 지지의 흐름이 시에서 연으로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주 구조를 보면 자월이니까요. 자월의 변경, 자월을 생각한다면 변경으로 해서 물질을 늘린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죠. 병화가 경금의 부피를 크게 해가지고 열매를 더 맺는 조건이 된다면 자월이 아니라 오미신월에 병화가 경금을 키우는 이런 구조가 되면 물질이 훨씬 더 커지겠죠. 그런데 이 구조는 자월이기 때문에 물질을 크게 늘린다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겠고 그러면 구조상으로 볼 때 변경자 또는 변경임, 변경자, 변경임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변경자, 변경임이 이론상으로 보면 검경 또는 교사 또는 음악, 성악 이런 구조를 보일 수도 있고 또는 지금 지지를 보면 신자라고 하는 신자진 삼합에 보이죠. 그래서 병화가 신자진 삼합을 밝힌다. 변경자. 변경인 변경자가 어떻게 보면 검경,
경 또는 뭐 교육, 성악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게 신자 어둠을 병화로 밝힌다 이렇게 보면, 뭐 내과 의사가 된다면 그런 내장을 이렇게 내장 부위를 밝혀서 드러내서 그 부분을 치료하는 뭐 그런 물상도 생각해 볼 수도 있죠. 그런데 이 학생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학생은 어떤 학과를 지원했을까요? 네, 이 학생은 이 병화 빛을 신자라고 하는 신자진 병화 빛을 신자진 수기에 풀어가지고 빛을 전파하는, 빛을 수기에 풀어서 빛을 전파하는 이제 그런 직업과 관련된 학과에 진학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물상이 뭐가 있을까요? 빛을 전파하는, 병화 빛을 수기에 풀려서 전파하는, 그런다면 전자, 정보통신 뭐 이런 학과에 어울리겠죠. 이 학생은 지지의 흐름을 봤을 때 지지의 흐름이 시간에서 연으로 순차적으로 흐르는, 그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상황이죠. 결국에 이 학생은 서울대학교 공대 전기전자학과에 입학을 했습니다. 물론 여기 설명한 여러 가지 조건 중에 공부를 잘하기 때문에 꼭 서울대가 아니라도 다른 지방대학에 의료와 관련된 그런 학과에 지원할 수도 있었겠지만, 또 이 학생이 가진 에너지를 병화가 신자진 삼합, 병화 빛을 신자진 삼합 수기에 풀어서 그 빛을 전파하는 그런 선택을 해서 지금 공과대학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주를 소개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주는 병자, 병신, 갑신, 자, 이런 구조를 가진 학생입니다. 이 학생의 경우도 보면 이 학생은 지금 병신 월에 태어났는데요. 물론 신월이기 때문에 열매를 익히는 그런 공간이죠. 그래서 병신 이렇게 하게 되면 병화가 빛으로 신금 열매를 익히는 그런 구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 신금이 월에 자수가 또 있고 연에 자수가 있죠. 또 일에 신금이 있어서 신신자 이런 구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병화가 병신월로 신금 열매를 익히고, 또 연의 병화가
월에, 월지에 또 신금에 빚을 방사하는 물질을 생각하면은 굉장히 그렇게 보면 좋은 간지일 수 있죠. 연월 구조가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연지의 자수 또는 일의 신금, 그럼 신신자 구조를 생각하면 신자진삼화부 속성이 나름 강하게 작용을 하죠. 이 학생은 그러면 물질을 생각한다면 경영이나 경제 그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 천간에 경금이 없고 그 다음에 연월 구조로 봤을 때 신월에 목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물론 간목이 일간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 신금이 간목을 소화하는 그런 상황은 아직은 안 되죠. 갑신이다고 한다면 간목이 신월에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만 지금 이 구조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학생도 1번 학생과 마찬가지로 병, 신자진, 병화 빚을 수기에 풀어 전파하는 그런 에너지 조합을 생각을 해서 1번 학생과 마찬가지로 전기전자학과에 입학을 했습니다. 아까 1번 학생의 경우에는 내신이 1점대였고요. 수능에서는 국어, 수학은 2등급이었고 영어는 1등급이었습니다. 왜 그러면 영어만 1등급을 했을까요? 제가 지금까지 분석한 걸로 보면 급살, 제살 간지가 잘 갖춰진 학생들은 아무래도 사모후 조건을 벗어났기 때문에 에너지를 뭔가 보통 사람과 좀 굉장히 다르게 쓰죠. 그래서 영어를 잘하는 그런 케이스가 많았습니다. 2번 학생의 경우에는 어떤 과목을 가장 잘하고 어떤 과목을 가장 못했을까요? 역시 여기서도 보면 병자년이기 때문에요. 신자진 삼합을 기준으로 본다면 병이 있기 때문에 급살간지가 있고 물론 아까 병자도 급살간지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서는 연애 병자가 있죠. 그런 에너지를 봤을 때 영어를 가장 잘했습니다. 영어가 이 학생은 1등급이었습니다. 국어는 2등급, 국수 0 이런 수능 등급이었는데요. 그러면 나름대로 머리는 있는데 왜 수학을 가장 못했을까요? 지금까지 수학 에너지를 분석을 해보면 재성이 부족하면 수학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산 능력도 부족하고 공간 도형, 공간 개념이 부족해서 가장 수학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전형적인 그런 사주 패턴입니다. 그래서 수학은 3등급이고 영어는 1등급, 결국 전기전자학과에 진학을 했습니다.
하나의 사주를 더 보죠. 개미, 병진, 병자. 지금 이 세 학생들의 사주를 보면 1번은 병자월이고요. 2번 학생은 병신월, 3번 학생은 병진월, 이런 구조죠. 그래서 공교롭게도 이 세 학생은 월이 1번은 아까 병자, 월, 또 2번은 병신월, 이 학생은 병진월, 이렇게 해서 병신자진, 이런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학생은 진월에 태어났는데요. 수기가 굉장히 필요하죠. 그런데 연간의 개수는 지금 병병 또는 개미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수기가 굉장히 마른 구조인데, 일지의 자수가 진월의 수기를 공급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진월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조합은 을개무, 이런 조합이 가장 좋았겠지만, 이 구조에서는 천간에 병화가 이렇게 두 개 있습니다. 물론 병화가 하는 일은 경금의 부피를 키우는 일인데요. 진월이기 때문에, 진월은 봄인데 이제 묘를 시작해서 막 모내기를 막 시작하는 그런 상황인데, 경금이라는 열매를 맺을 시기는 아니죠. 근데 그렇게 본다면 그러면 이 학생의 공부 에너지는 어떻게 될까? 물론 진월에 자수가 수기를 공급하기는 하지만 천간에 병병 이렇게 있고, 지금까지 얘기했던 여러 가지 집중하는 그런 구조, 집중을 얘기하는 구조는 임정기, 이런 구조, 그 다음에 해묘미 삼합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해묘미 삼합을 기준으로 한다면 신유술이 급제천인데 그런 에너지가 없고, 그리고 뭐 독창적이거나 또는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술이라든지 해진, 이런 조합도 없고, 전체적으로 또는 삼자 조합도 얼른 눈에 보이지 않고 삼자 조합도 없죠. 그러면 공부 잘할 수 있는 이런저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었는데, 이 3번 학생의 경우에는 그런 조건들이 얼른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공부 에너지로 봤을 때는 1, 2, 3번을 보면 3번 학생이 공부 에너지는 좀 떨어진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 학생은 어떤 대학을 선택했을까요? 물론 공부 능력이 떨어졌을 때 전문대학을 지원하면 일반 4년제 학과에 없는 그런 학과가 있기 때문에
요즘은 그것도 굉장히 큰 메리트가 될 수 있죠. 요즘에는 사현제 대학을 지원하고 그 뭐죠? 졸업하고 막상 직업을 생각했을 때 합당한 직업이 없는 경우 다시 2년제 전문대학, 그러니까 일반 대학 학과에 일반 대학이 없는 학과가 전문대학에 많이 개설되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목적으로 전문대학을 다시 지원하는 그런 케이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학생, 3번 학생은 그러니까 전문대까지 생각한다면 학과 선택의 폭이 굉장히 넓어지죠. 물론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나는 공부를 잘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뭐 이런 학과를 갈 거야. 이 학과 아니면 안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선택의 폭이 굉장히 좁죠. 그러나 중위권이나 하위권 학생들은 오히려 선택의 폭이 더 넓을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학생도 병진월인데요. 병신자진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사주입니다. 그래서 3번 학생도 지방대학의 전기전자학과에 합격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소개한 세 학생의 경우를 보면 특히 1번 학생과 관련시켜 봤을 때 이과에서 5학기 내신 1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통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의료 관련 학과, 특히 의대에 진학을 하는데 이 학생은 그런 선택을 하지 않고 지금 사주 구조에서 보듯이 병화의 빛으로 병화의 빛으로 병화의 빛이 수기에 풀려서 그 빛을 전파하는, 그래서 공과대학 전기전자학과에 합격해서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업을 선택하는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무조건 의체학 계열에 가는 것은 아니고, 또 의체학 계열에 공부를 잘해서 들어갔다고 해서 그 학생이 뭐 나중에 무조건 성공한다, 뭐 좋은 학과에 지원한 것이 무조건 성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 학생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어떤지를 학생과 학부모가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물론 시대의 흐름이나 뭐 사회에서 인정받거나 또는 뭐 경제적으로 여유를 생각한다거나 그러면 그냥 뭐 자기 에너지에 관계없이 무조건 의치학대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 사실은 그러지 않은 경우도 상당히 있을 수 있다. 오히려 저는 1번 학생의 경우에는 더 올바른 선택을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직에 계시는 선생님들이나 또는 학부모님 또는 학생들도 공부를 잘한다라고 해서 무조건 학과에 관계없이 최고 대학만 간다거나 그것도 좀 어울리지 않게 보이고요. 미래 사회를 생각했을 때 자기 에너지가 나타나는, 에너지를 최고로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학과가 뭔가를 냉정하게 여러 가지 관점에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